안녕하세요. 벌써 7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름이 다가오고 있나 봐요. 이 눈부신 햇살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7시인데 이렇게 눈이 따가울 정도로 아주 내리쬐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계절의 여왕 5월을 향해서 이제 잔인한 4월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죽은 CEO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이고, 저자는 토드 부크홀츠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본래는 경제학자이시고, 본래 이분을 진짜 유명하게 한 책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그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 풀어 쓰신 그런 책이 정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하버드하고 이 케임브리지에서 다 공부하시고 지금 그 하버드 명강의에 뽑히시는 분이시고요. 그 이분이 이 이후에 낸 책으로는 우리의 한국말로는 다시 국가를 말하다, 본래 이름으로는 Price of Prosperity라고 해서 번영의 가격, 이렇게 대가, 이런 책이 있으신데요. 정말 다 좋은 책이라서 꼭 보시길 바라고, 정말 이 책의 광팬들은 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거는 또 경제학에 대한 그 얘기로서 아주 재밌고, 오늘은 이제 죽은 CEO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냈던 그런 위대한 CEO 9명, 총 10명인데요. 다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냥 사업이 번창했던 규모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만드신 것을 이 위대한 CEO로 이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몇 권의 책은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언급되기도 하세요. 그래서 총 9개 분야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20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분야이지만, 이 경영의 어떤 그 원형, 정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는 이제 라디오를 처음 만든 사람, 어떤 비즈니스를 처음 만든 사람, 조직을 처음 만들고, R&D를 만들고, 마케팅을 만들고,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해낸 사람들의 얘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도 이렇게 보면 위대한 CEO가 되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이거를 다 읽어봐도 도대체 그런 거는 없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도 끝까지 말하는 거는 어떤 열정, 실제로는 요즘 말하는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정말 수없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삶이 이 각각의 모든 분들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각각 본인들이 본래 생각했던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인류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 꼭 이렇게 과학자만이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삶을 정말 이렇게 인류의 삶을 정말 이렇게 번영되게 하는 거, 행복하게 하는 거, 이런 거에 어떤 거에는 이 분야가 따로 없고, 거기에 이제 찬란한 유산을 남겨주신 그 분들에 대해서 이 경제학자가 꼭 이렇게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은 시민의 편에 선 그 은행업계의 전사라고 해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안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장은 세계 최고의 세일즈 거인이라고 해서 그 IBM을 만든 왓슨 그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핑크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 메리 케이 애쉬하고 에스테 로더, 이 화장품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그거에 어떻게 마케팅으로 하는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4장이 그 마케팅의 규제이자 품질 관리의 독종 에스테 로더에 대해서 하고 있고, 5장이 텔레비전으로 전 세계인의 삶을 바꾼 승부사 데이비드 사노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도 이 사람이 한 것이고요. 또 전 세계의 황금아치의 영원한 신화라고 해서 맥도날드의 레이 크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7장은 이제 소리로 세계를 재배한 글로벌리스트라고 해서 우리 소니의 워크맨을 만든 그 모리타 그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8장은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멸의 창조자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그리고 9장은
$1를 아껴서 억만장자로 만든 혁신의 리더 샘 월튼, 월마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사실 막 처음부터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러면 사람들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일관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동양의 사상이나 그래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했던 것들이 사실 이 모든 CEO들의 거의 일관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왜 영화 멋진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거기서도 왜 서민 금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나이가 다 1800년대 초반이나 거의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났어요. 조금 빠른 사람이 1800년대 말, 제일 늦은 사람이 한 1920년 정도 해서 다 1900년, 20세기가 막 시작할 때 모두 다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오랜 세월을 열정적으로 살다 가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이나믹했죠. 정말로 뭐, 힘과 용기와 깡과 이런 거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이민자의 이제 자손들이고 가진 거라고는 정말 몸밖에 없고 몸과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 첫 번째 이 지아닌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고 하지만 정말로 성실해서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처음에는 이제 농수산물 이런 거를 파는 농산물 이제 경매하는 그런 거에서 아주 뛰어난 그거를 해서 본래도 잘하는 중개업 회사였지만 그 회사를 엄청난 대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지분을 받고 빠진 다음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은행업으로 틈새 시장을 파고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이 1920년대에 이제 할 때만 해도 그냥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JP 모건이나 이런 거에서 아주 부자들만, 아주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이제 그냥 그들끼리의 리그처럼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여기서 크리스마스 영화 멋진 인생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게 서민들한테도 빌려주지 않을까? 또 서민들이 실제로 돈을 안 갚는다고 하지만 정말 안 갚을까? 왜냐하면 옛날만 해도 다 고동네에서 태어나서 고동네에서 죽잖아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돈을 띄어먹고는 다 스스로 자기를 이제 파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띄어먹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서민에 대한 어떤 신뢰에서 본인 스스로도 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신뢰에서 처음에 이제 뱅크 오브 이탈리아를 하게 되고 맨 처음 이분이 소설도 쓰셨거든요. 경제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맨 처음이 정말 소설처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6년에 있었던 끔찍했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서 뭐 완전히 도시는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때도 이 사람은 정말 강철 같은 의지로 본인의 은행에 들어가서 금고를 꺼내고 금고가 뭐 무법천지니까 큰일 날 텐데 본인이 본래 농산물 도매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차에다가 금고를 맨 아래 넣고 온통 농산물 박스를 실어서 마치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빼내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지진은 이제 해결됐지만, 그 다음엔 이제 기아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지옥문이 열렸는데, 이때 이 뱅크 오브 이탈리아만이 현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금고를 꺼냈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것들은 아예 다 녹아져 내렸거나, 아니면 금고 자체도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져서 금고가 식는 거에만 최소한 이제 한 일주일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꺼낼 수 있었던 곳은 여기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은행을 다 문을 열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제 은행을 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지만 정말로 길거리에 박스 정말 놓고 거기에 은행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필요했던 현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막 돈을 가져가겠다고 아기다툼하지만 잘 설득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해주고 또 사람들 개인마다 각각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또 다시 예금을 하게 해서 정말 금융이 지옥의 순간에도 다시 되게 했던 거, 그리고 박스들을 이용해서 데스크를 만들었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 브랜치라고 하는, 지금은 은행이 이렇게 막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 지점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 재난의 현장에서 길거리에서도 결국 은행이 기능만 하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은행의 브랜치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서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서민들이라는 게 미국이 있어도 그 고장마다 너무너무 틀리다. 어업을 하는 곳, 그 도시마다, 동네마다 사는 방식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은행도 그 방식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주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지방의 조그만 은행들을 이제 합병하면서 거기에 정말 사람들과 밀착돼 있는 그런 거를 하게 되고, 여기 책에서 보면 혁신의 1, 2, 3, 4, 5 해하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많은 혁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의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그 코묻은 돈을 예금하게 만들죠. 사실 그 인건비에 비해서 그 코묻은 돈은 너무 적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고 결국 70년 뒤에도 보니까 결국 그 학교 때 들어왔던 그 뱅크 오브 이탈리아를 결국 그 평생을 쓰게 된다는 거를 이제 그때 벌써 파악을 했던 거고, 그리고 담보도 옛날에는 이제 막 무조건 어떤 지위나 신용이나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말 집이라고 하는 게 큰 담보가 될 수 있다. 집을 갖고는 도망갈 수 없다는 최초의 생각을 해내서 집이 담보물이 되고, 심지어는 냉장고를 가지고도 담보를 해주고, 그래서 담보에 대한 어떤 어떤 편견을 깨고, 또 예전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울 만큼 이 해방이 되면서 여성에게 똑같은 참정권이 주어졌던 세계에 정말 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인데, 실제로 오히려 서구 유럽도 이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분이 이제 여성들도 굉장히 이 신용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성에게 이제 그 어떤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욕을 막 먹었지만 이분이 정말로 그 해안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쭉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 뱅크 오브 이탈리아라는 거보다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1992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한국계 미국인인 그 은행가 벤자민 홍이라는 분도 이제 그 폭도들이 이제 막 약탈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거를 지혜롭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그 채무 변제를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JP 모건이나 이런 큰 데만이 하는 것이었었는데, 이분은 전혀 그 생각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서민들을 망각했다는 소문을 들리면 나는 다시 돌아와 싸울 겁니다. 라고 돌아가시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이거는 그 IBM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IBM 그러면 되게 멋지고 막 뭔가 화이트 칼라 이렇게 막 그 어떤 신용이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 두 부자의 토마스 왓슨 주니어 시니어는 정말로 이 정신과적으로 진짜로 좀 문제가 많은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해낸 그런 거 있고, 이분이 평생에 그 좌우명으로 했을 때든 옳은 일을 하라, 그래서 do right라고 하는 그 게시판이 항상 그 영업 직원들한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정말로 쉽지 않고, 이 부자 간의 갈등도 어마무시하고, 또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냥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그 당시에 비행사는 정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절대로 그거를 이렇게 용납하지 못했었지만, 이제 결국 이 시력이 안 좋아서 사실은 그 군대에 갈 수 없는데, 그 시력판을 몰래 빼돌려서 그 시력판을 완전히 외워버려요. 외워버려서 그 모든 이 근거리 이거를 다 하는 거를 외워버려서, 사실은 그걸 속여서 군대에 들어가서 잘 하고, 거기서 이제 어찌 보면 아버지는 싫어했지만 어떤 인생의 멘토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멘토이신 분이 너는 IBM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왜 이렇게 비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비행사라기보다는 너는 IBM에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따르게 되고, 그래서 평생의 어떤 그 교훈에서 이 고객의 입장에서 서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크게 한 것이, 맨 처음에는 정육점을 하다가 정육점에서 이제 잘했으나 또 이렇게 세상에는 또
남의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철저하게 빈털터리로 이제 뺏기고 나서, 하지만 거기서 이제 김전 출납부라고 하는 새로운 그 달랑 남은 그 기계의 어떤 가능성을 알아보고, 거기서부터 정말 이 전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2차 대전이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 전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되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이제 잘 하게 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IBM이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이 발전의 어떤 큰 요인으로도 기업 학교를 굉장히 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가 이렇게 정말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될 때, 어찌 보면 학교 교육보다 기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사실은 이때 이 IBM에서부터도 이제 훈련 학교나 연구 기관을 세워서 IBM 스쿨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이제 어떤 단합 대회를 시키고 이제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야말로 그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영업사원들을 전부 다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스토리가 많아요. 정말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부자간에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때 정말 전쟁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거, 그리고 이때 우리 처음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했던 이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통계 수치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 펀치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펀치와 그 다음에 이 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라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못마땅해 하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아버지였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이제 IBM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어떤 컴퓨터의 세계가 있는 거는 이 토마스 왓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건데, 지금은 이제 화장품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옛날만 해도 화장품은 정말로 아주 특권층의 일부만 쓰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정말 이 가난한 이제 아주 서민, 아주 하층민이었던 사람이 진짜로 여기서 어떤 다단계와는 또 다른, 이게 정말 영업사원을 이렇게 스스로 성취감을 주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해서, 그 영업사원들이 집에서 사람들을 부업으로 이제 주부도, 여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리고 나쁜 길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과 친교하면서 이렇게 여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업의 개념으로 그 화장품을 팔게 한 그런 메리케이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뭐 여성이 이런 사회생활 한다는 거를 당연하게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돈을 번다는 거는 정말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었고, 근데 이거를 정말 이 영업사원이 됐던 이 파트너들에게 정말로 많은 부를 안겨주고, 영업 여왕을 한 사람에게 그 당시 정말 캐딜락이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제일 성공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사줬던 그 차에 핑크색을 입혀서 그 핑크 캐딜락을 이제 선물해 줌으로써 이 여성들에게 전부 다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부자로 만들면서, 이 메리케이도 엄청난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테 로더는 이분도 이제 먼 조상으로 가면 유럽의 어떤 귀족이었으나, 지금은 뭐 너무나 가난한 이제 미국에 사는 상황에서 너무나 이제 모욕적인 말을 이제 미장원에서 일하면서 듣고,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는 이런 취급을 받지 않고 나는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삼촌이 약간 화학자 같은 신분이었었는데, 그 삼촌의 어떤 도움과 영향을 받아서 정말 주방에서
화장품을 그 냄비에다가 끓이면서 먹는 냄비에다 끓이면서 그렇게 화장품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떤 샘플, 우리가 요즘은 화장품에서 샘플을 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샘플이라는 개념도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것이고, 우리가 이 신용 판매, 지금은 오히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나타나기 20년 전에 벌써 어떤 신용 판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외상 판매를 해도 된다는 거를 처음 알고,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100만 번 그 삭스 백화점을, 프리미엄 백화점을 두드려서 결국은 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을 봐서 결국 최고의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쓰게 되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자산을 가지게 되시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정말 가장 드라마틱했었는데, 이 데이비드 사노프라고 하시는 분은 러시아에 정말로 그 유대인 마을에 정말 사람이라고는 거의 다니지도 않는 정말 깡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1896년, 1900년에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시작돼서 이분이 정말 그 깡촌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먼저 이제 그 미국으로 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이 엄마와 이 아들의 이제 그 뱃삭을 벌기로 먼저 미국에 가고, 돌아왔을 때 뱃삭을 벌어서 와서 다시 이 아이들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가죠. 근데 그 전에 이 아이가 4년이나 이 종교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이 종교 수업을 받는데, 지금 같으면 거의 이제 그 아이들 그 유아 학대라고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이거를 잘 견뎌내고, 이제 알고 보면 되게 신기해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무슨 상처를 받아서 막 잘못됐다 이런 것도 많지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그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도 그걸 별로 이렇게 인생에 남기지 않고 또 다른 걸로 잘 승화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무시무시한 이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도 험난했지만 이렇게 하고 와서 또 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과학이 굉장히 이 뭔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던 차에 이 사람은 꿈이 그 뉴욕 헤럴드의 이제 신문사에 이제 그 입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그냥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뉴욕 그 헤럴드 신문사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게 옆에 있는 커머셜 케이블 회사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여기 헤럴드 신문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실을 잘못 찾아왔군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급한 대로 사람을 급사로 고용을 해서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서 거기서 이 사람은 드디어 그 무선의 마르코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환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올라가서 이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사람의 결정적인 것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항상 어떤 비극이 있을 때 비극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영웅도 탄생하기 때문에, 그 타이타닉호의 그 구조를 알린 이 마르코니 무선이 정말로 이 세계에 이 사람들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그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마르코니로 해서 이제 그 무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라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진짜 이게 라디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처음 알리게 되고, 누가 라디오를 듣지? 누가 라디오를 듣고 싶어 하겠어? 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스포츠를 이용하게 되는 거, 이런 무선 방송이 처음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제 들불이 일듯이 라디오와 무선 방송이 이제 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불처럼 일어난 라디오에 이제 힘입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매스미디어에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텔레비전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도대체 가능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텔레비전을 사람들에게 처음 하고 싶을 때 심지어는 이 해군 기지로 가는 송신기를 빼돌려서 이제 이 불법으로 어찌되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이 스토리가 정말로 이 영화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은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 테레비 송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레비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퀄컴 같은 회사로도 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다 무성 영화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제 유성의 시대로 소리가 거기에 끼일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하게 되고 하지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대공황이 다시 하게 되고 하지만 거기서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칼라 텔레비전을 이 사람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먼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특허권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또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 승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는지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치열하게 일한 거에 비해서 어떤 보잉사나 에어버스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은 또 얼마나 방만하게 하면서 결국 망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6장은 정말 그 유명한 이제 그 레이 크룩의 맥도날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은 정말 ADHD처럼 이렇게 그 집중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산만하고 이랬었는데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공도 거두고 실패도 했지만 또 꽤 성공을 했었는데 그 믹서기로 해서 한창 성공할 즈음에 이제 이 망할 요소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터졌는데 하지만 그때 이 맥도날드 형제가 하는 이 여기를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 프랜차이즈라는 것들은 많았지만 왜 맥도날드만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 맥도날드는 정말로 이렇게 사업 자금을 이렇게 챙기는 이렇게 짧은 눈으로 빨리 그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이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큰 부자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비로소 부자가 된 거는 한참 뒤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어떤 공급업체나 실제 그 업장을 정말 지독하게 관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지독하게 관리하면 그 농산물을 하는 곳이나 업장이나 처음에는 다 직업을 하고 싫어했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결국 자기들을 부자를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어떤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다들 그거를 잘 따랐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햄버거 대학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서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을 스스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이 토픽 같은 이런 거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스타벅스에서는 까지 살 때만 해도 본인의 어떤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스타벅스에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본래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이제 리더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결국 기업에서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가리키면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시작했다고 보는 게 라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반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나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고 크리스피 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몰락했나를 보면 이 맥도날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부자를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도 하나 있는데 이제 주방장 모자를 쓰고 경기장에 오는 사람에게 공짜 티켓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수천 명의 야구 팬들이 전부 다 주방장 모자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해서 곤욕을 치렀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레이 크룩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은 이제 그 소리로 세계를 제패한 소니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실제로 모리타 가문의 그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왕자님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워낙 이제 본인이 군대에 있는 와중에 정말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천황의 목소리는 인간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천황의 목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면서 이 전쟁에 항복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수호를 외치던 자들이 전쟁의 선동자로 처벌당해야 하는 이 와중에 짐은 눈물을 머금고 연합군의 선언을 수락하는 바이다 라고 하는 항복선언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이제 믿을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은 운 좋게도 굉장히 동양과 서양의 이 문화에 이렇게 잘 이렇게 믹스가 돼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에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분은 이 사람은 정말로 전생에 미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이 동부 사람들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가질 정도로 조화로운 그런 어떤 품성과 소양을 잘 갖추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래 이 모리타 가문이 그 사케하고 이제 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인데, 어찌 보면 재벌인데, 그거를 이제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은 정말로 처음부터 이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리를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스스로 뭐 이것저것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인생에서 이 사람도 어떤 파트너와 멘토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멘토와 아버지를 설득하게 돼서 그 아버지도 이제 드디어 이 아들이 가업을 잊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이제 자금까지 빌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최대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니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되고, 소니라는 이름도 이 사운드라는 어떤 이름에서 따오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이렇게 어려운 일본말이 아닌 이제 부르기 쉬운 그런 일본말을 하게 되고, 브랜드 이름하고 제품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기억하기 좋았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옛날에는 커다란 진공관으로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그거를 트랜지스터가 처음 되면서,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이제 되긴 했지만, 트랜지스터가 정말 이렇게 작은 거를 만들 수 있을까는 모두가 노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만은 반드시 된다라고 그 산업청을 정말로 끝끝내 설득해서 이제 이 라디오를 만들게 되고, 포켓용 라디오를 이제 정말로 라디오가 한 손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거였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재밌는 일화로 아무리 줄여도 실제로 뭐 정말 어마무시하게 획기적으로 줄이긴 했지만, 이 와이셔츠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와이셔츠의 주머니보다는 약간 컸는데, 이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와이셔츠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 큰 그 주머니를 만든 와이셔츠를 만들어서 결국 들어가는 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이제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었는지, 그리고 그 워크맨이 영어가 맞다 아니다 뭐 우리 콩글리시가 읽듯이 그것도 뭐 이렇게 일본식 영어다 말이 했으나, 결국은 몇 년 뒤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됐다, 그 단어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우리가 비디오라고 하는 거, VHS 기억하시나요? 비디오 플레이어? 이것도 이분이 만든 건데, 이걸 했을 때 감히 이 헐리우드의 모든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이러는, 감히 일본인 따위가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끝내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 하는데, 결국 이 소니는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혁신에 많이 이제 실패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고전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그 혁신의 정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8장은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 자서전을 읽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자서전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막 이만한 벽돌책만한 자서전을 다 읽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짧게, 책은 두꺼워 보여도 거의 10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고, 맨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제 토끼, 오스왈드라고 하는 걸 했다가 이제 그 특허권을 다 뺏기게 되면서, 특허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디즈니를 만들게 되는데, 오스왈드 찾아보시면 거의 미키마우스에서 귀만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결국 오스왈드가 그렇게 모든 걸 뺏어갔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오스왈드를 지금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은 이 미키마우스가 있게 되죠. 그리고 미키마우스가 그렇게 된 다음,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유성영화, 목소리를 넣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는지, 항상 최고의 기술, 최고의 사람들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기술적인 거 말고도 이 판타지아를 만들 때도 최고의 지휘자와 최고의 이 사람들을 다 주입해서 그냥 단순히 만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과학 그 자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단편 만화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돈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시대에 이제 밀릴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편 만화를 만드는 거였었는데, 장편 만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긴 만화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어떤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무언가를 심어주기 위한 거를 만들려고 했고, 그것이 백설공주, 우리가 아는 것이고, 영화 역사상 최고의 그 흥행을 했던, 지금도 깨지지 않는 그 만화 영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피터팬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도널드도, 그리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애국적인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전쟁에 이제 도움도 많이 주고, 하지만 심지어는 뭐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에 이 캐릭터들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많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굿즈라고 하는 거,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만들게 되고, 그리고 굿즈를 심지어 영화가 시작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보다 먼저, 영화 동시에도 아니고 영화보다 먼저 굿즈가 나오고, 그러면 굿즈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TV 예고편 몇 초짜리, 30초짜리도 여기서 먼저 돼서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먼저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다 이 디즈니가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 자체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디즈니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었냐면, 소련이 먼저 우주 비행을 했을 때 정말 미국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은 정말 공황을 넘어서는 끔찍한 것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했던 거는, 소련이 우주에서 좀 앞서가면 어때? 우리에게는 디즈니가 있는 걸 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디즈니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이 이제 마지막 1달러를 아껴서 억만장자를 만든 샘 월튼, 월마트고요. 이 월마트가 된 이유도 사실 보통 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간판이 너무 비싸지니까, 글자 수가 많아서, 그래서 간판 싸게 하려고 월마트를 만들게 된 것처럼, 고객의 1달러를 절약할 때가 우리가 경쟁사에게 한 걸음 앞서가는 때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샘 월튼이 어떻게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지.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1달러를 싸게 하면 사람들이 그 1달러로 다른 거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러를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통찰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소니를 만든 모리타는 더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하도록 이끌었고, 맥도날드를 만든 크룩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도록 이끌었고, 월마트의 샘 월튼은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도록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시어스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100억 달러를 벌써 1970년대에 했을 때 110층짜리 건물을 짓고 했지만, 결국 25년 뒤에는 그 건물에서 쫓겨나야 했었지만, 샘 월튼은 결국 100만 달러를 벌 때까지도 정말로 이 절약과 겸손, 그리고 고향의 가치를 간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다재다능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샘이 사람들에게 정말 1달러를 아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 가위 경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들 중간 모든 것들이 이제 유통해서 많은 돈들이 이제 뻥튀기가 되게 되는데, 그런 중간 상인을 이렇게 잘라냈다라고 하는 그런 가위 경제를 정말 말 그대로 실현해낸 그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유통해서 이 월튼이 해냈다면, 또 그 뒤에는 크루즈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배 한 척 없이 크루즈를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게 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을,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가신 이 약 10분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로 되게 멋지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이렇게 안락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투한 삶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 말빨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이게 그 학자 같지 않으시고 정말 이 풍자 그 개그 콘서트처럼 정말 이 풍자가 정말 그 주간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CEO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오늘 했고요. 이제 눈부신 5월에 황금 연휴가 시작하니까 정말 이 빛나는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